검사 등을 사칭해 돈을 가로채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사칭한 신종 보이스피싱. 개인 계좌뿐 아니라 은행의 법인 계좌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전화 너머 익숙한 목소리에 긴박한 송금 요청.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금액적으로 부담이 너무 돼서 도움을 조금 받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목소리뿐 아니라 얼굴까지 깜짝같이 구현.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범죄 또한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다는데요. 누가 사람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영상이 왔으면 구분하기 힘들고 진짜 내 가족을 못 알아보지도 않을까 하는. 모르면 당한다. 신종 디지털 범죄의 다양한 수법들과 예방하는 방법까지 무엇이 된 솔로몬들과 샅샅이 파헤쳐봅니다. 네, 세상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알고 대처해야 하는 것이 바로 디지털 범죄인데요. 네. 오늘의 주제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화 좀 거셔서 가족분들, 친척분들에게 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방송 좀 봐, 좀 전해주시면 좋겠네요. 이런 전화가 제일 반가운데 사실 받기 싫은 그런 문제 있는 전화나 문자 받아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희가 상황극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주세요. 띠링띠링띠링. 네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경상중앙지검에 우리 김민수 검사라고 합니다. 네네. 아니, 지금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서 은행 계좌를 동결시켜야 되니까 지금 있는 돈이라도 지키고 싶으면 예. 통장에 있는 돈 네네. 전부 다 일단 검찰 계좌로 넣으세요. 어머, 정말요? 잠시만요. 검사님, 지금 보냈어요. 아, 네네네, 수고하실 거요. 그러면 끊을게요. 네. 잠시만요. 혹시 검사님 대출 안 필요하십니까? 정부생활안정자금 무이자 대출 진행해드리고 있는 신바람은행의 김민영 팀장이라고 합니다. 지금요, 직업대출로 1억까지 대출 가능하십니다. 어떻게 진행하시렵니까? 아니, 지금 무이자로 1억이요? 네네. 아, 예, 그럼 지금 할게요. 예. 잘 선택하셨습니다. 좋은 선택입니다. 자, 그럼 신용직업비용으로 예. 대출의 10%인 1,000만 원을 먼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네네. 네, 송금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럼 끊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네네. 아, 잠깐만. 김미영 팀장? 잠깐만, 김민수 검사? 나 진짜! 사기꾼 아니야! 너가 사기꾼! 당신이 사기꾼! 너 진짜 사기꾼! 세상에, 맞습니다. 서로 이 속고 속이는 불법 오피스 네. 활극이었는데요. 네. 김미영 팀장 그리고 김민수 검사는 많이 들어본 이름이에요. 맞아요. 전국에 계신 진짜 김미영, 김민수 이 이름 쓰시는 분들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싶어요. 그 1세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큰 사기를 쳤던 이 상황에서 이용됐던 이름이 바로 이 두 가지 이름인데요. 근데 피싱 범죄가 날로 진화하고 있어요. 진짜 이거 좀 알아둬야 할 것 같아요, 유경희님. 네, 맞습니다. 이렇게 상황극에서 보셨던 것처럼 1세대 피싱 범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김미영 팀장처럼 자기의 허술함이나 허접함을 들키지 않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보내서 절박한 사람을 낚았고요. 또 김민수 검사,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경찰하고 또 검사하고 통화할 일이 없죠. 맞아요. 그렇게 경찰 또는 검사, 위계를 이용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 통화를 해서 사기를 쳤다면 약 4, 5년 전부터는 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개인 정보를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범죄자가 전화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죠. 내 개인 정보는 물론이고 내 상황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상태에서 특정 대상을 상대로 해서 범죄를 쳤다면 또 지금 3세대 범죄는요. 내 얼굴도 똑같이, 내 목소리로 똑같이 해서 이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범죄의 형태도 점점 진화하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네, 경위님께서 얼굴을 합성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합성하면 티가 많이 나지 않을까요? 합성하고 요즘에 그러면 티가 좀 많이 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주아 아나운서? 네, 저는 합성하면 옛날에는 티가 많이 난다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수법이 막 발달하고 있다고 해서 저도 과연 잘 가릴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거든요. 하도 고도화되다 보니.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옛날에 틀린 그림 찾기 그런 거 해봤잖아요, 우리. 숨은 진짜 오바마 대통령 찾기인데요. 화면 오바마 보여드릴게요. 대통령요? 예, 네. 한번 주목해 주세요. To help families refinance their homes, to invest in things like high-tech manufacturing, clean energy, and the infrastructure that creates good new jobs.
not to mention the job training that helps folks earn new skills to fill those jobs. The results are 아니 이거 뭐 시간만 다른 거 아니에요? 과거의 오바마 대통령, 현재 오바마 대통령 그 뭐 시간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게다가 영어로 말하니까 제가 더 찾기가 힘든데 왼쪽 하단이 진짜 오바마 대통령인가? 어떻게 봤어요? 아, 저는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오, 제가 정말? 굉장히 예리하거든요. 네. 네. 보면은 아래쪽에 있는 오바마 대통령은 눈동자가 부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오바마 대통령은 굉장히 카메라를 또렷하게 보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단에 좌측에 있던 그 분이 진짜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상단의 맞죠? 좌측. 대통령이 맞죠? 근데 제가 볼 때는 4개 다 진짜다. 하나는 저 뉴욕에서 그 연설할 때 했던 거고, 하나는 워싱턴 그 백악관에서 진짜? 그 보좌관들 앞에서 또 얘기했던 거거든요. 제가 다 봤던 것 같습니다. 와, 외신을 엄청 보시나. 자, 답은 무엇인가요, 교수님? 네, 정답은 4개 모두 가짜입니다. 진짜요? 정말 놀라셨죠? 없어요? 네, 이 기술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워싱턴 대학에서 무려 5년 전에 그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상인데요. 너무 똑같은데? 오바마가 말할 때 입술, 치아, 주름살 등 얼굴의 기본적인 요소를 분석한 뒤 원래 비디오 파일에다가 이제 오디오 클립을 더 씌우는 작업을 수행해서 거의 사실에 가깝게 구현해낸 걸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기술들이 최근에 너무 좋아지고 있어서 일반인들도 접근이 되게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실사에 가까운 영상이 나온다는데 시사한 바가 되게 크다고 할 수 있는데 편리하고 좋은 기술이지만 그만큼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오, 정말 좀 무섭네요. 어떻게 다 못 맞췄을까? 예. 근데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요즘 이제 실제 피해를 받는 사례들이 있는데 액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AI 기술의 발달로 과거에는 우리가 문자를 받거나 혹은 전화 통화로 인해 범죄가 일어났다면 지금은 보고 듣고 느끼는 오감 자극형 범죄로 발달했다고 보면 될 텐데요. 네. 이렇게 범죄자들이 생성형 AI를 사기 범죄에 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일명 딥페이크 범죄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반인들이 속는 것은 물론이고 대기업 총수나 기업에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서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 화제가 됐던 사례 중에 하나가 홍콩의 금융업 대표가요. 그 범죄자가 마치 동료 직원인 척 가장해서 영상 통화를 합니다. 화상으로 통화를 해서 돈을 이체하라고 해서 진짜로 믿고서 돈을 이체했는데 그 돈이 무려 2,500만 달러, 한화로 340억 원 정도를 이체해서 문제가 됐었던 일이 있는데요. 아이고. 이렇게 기술이 발달한 만큼 범죄도 지능화되고 교묘화돼서 금융 전문가, 금융 대표 하면 우리가 전문가로 느껴지는 사람들도 속을 만큼 굉장히 진화했습니다. 네, 은행 직원까지 속일 정도면 얼마나 정교했을까 싶어요. 근데 네. 이게 비단 외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얼굴을 가진 연예인의 얼굴을 조작해가지고요. 1조 원 가까이 투자 사기를 친 사례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분의 얼굴을 가지고 범죄에 이용했을까요?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혜교입니다. 교수님의 QF 어린이 기금회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니 우리가 아는 그 송혜교 씨 아니에요? 네, 얼굴은 완전 똑같은.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예. 가짜인 걸 알고 봤을 때 네. 조금 부자연스럽긴 한데 요즘에 이렇게 유명인들을 이용한 사이버 투자 사기도 기승이더라고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방금 송혜교 씨 얼굴을 딥페이크한 영상을 보셨는데요. 최근에 그 외에도 조인성 씨나 유재석 씨, 송은희 씨의 얼굴을 사용해서 투자 종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해도 몇백 건에 이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사이버 범죄 양상을 보면 기존에는 해킹이라든지 성영상물이라든지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의 전형적인 정보통신망 범죄는 감소하고 있고 최근에는 사이버 금융 범죄 등은 9%가량 증가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딥페이크를 활용한 범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중고거래라든지 피해 금액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리고 암암리에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주식 리딩방이라든지 밴드라든지 주식 카페에서 뭐 고급 정보를 주겠다 혹은 특혜를 주겠다는 식으로 여러 가지 유명인의 영상이나 인플루언서들을 사용한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보실 때는 꼭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당해서 송금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구제가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 딥페이크 투자 사기도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참 안타까운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의 경우에 이제 구제 받는 게 내 돈이 이제 빠져나가지 않게 지급 정지를 요청을 이제 신속히 하면은 돈이 빠져나가지 않고 그 계좌에 남아 있기 때문에 피해가 어느 정도 좀 구제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딥페이크 투자 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순식간에 여러 계좌로 거쳐가지고 이동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급 정지 요청할 수 있는 그 속도가 그걸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도요. 금감원 2022년 피해 현황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도 환급률이 2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투자 사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구제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이 디지털 범죄가 날이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다 보니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아야 해가지고요.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함께 하시면 정말 깜짝 놀랄 실험까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온 가족이 함께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나름 아나운서실에 매눈이었는데 자신감이 약간 오바마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송혜교 씨에서 약간 올라갔기 때문에 네, 뒷부분 저 잘 맞춰보렵니다. 우리 박주아 아나운서가 매의 눈일지 박쥐의 눈일지 특별히 준비된 실험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확실하게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도 티벗 퀴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생방송 중에 티벗 퀴즈 그리고 댓글로 참여해주신 분들께 만원 상당의 커피 쿠폰 선물해드리고 있잖아요. 오늘은 어떤 상황인지 이승현 아나운서 알려주시죠. 네, 목요일에 티벗캐스터 아나운서 이승현입니다. 매의 눈은 이해하겠는데 박쥐 눈은 조금 너무하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살면서 아마 한 번쯤은 뭐 스미싱 문자나 피싱 전화 다들 받아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티벗창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볼게요. 자, 개나리 소녀 쓰시는 분은 정말 모르겠네요. 다들 조심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쓰셨고 산들여름 아이디이신 분 와 이렇게 감쪽 같은데 모르고 보면 정말 깜짝 속겠어요 하셨어요. 자 그리고 닭갈비 돼지 엄마 쓰시는 분 현충일에도 이렇게 알려주는 꿀 정보 이런 법이 어디 있어 본방사수 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역시 티벗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역시 디지털 범죄 관련된 그런 티벗 퀴즈인데요. 첫 번째 문제 나갔습니다. 재미로 만든 합성 사진은 처벌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OX 퀴즈예요. 두 번째 퀴즈는 이겁니다. 만나서 건네준, 그러니까 대면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보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도용된 내 사진과 영상을 과연 지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티벗 들어오셔서 퀴즈도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박주아 아나운서가 매의 눈일지 박쥐의 눈일지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모두 함께 다 점검해 볼 거고요. 저희가 특별히 정말 제작진들이 말하길 오늘 블록버스터급으로 영상을 준비했다고 했거든요. 네,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드립니다. 서울의 한 딥페이크 영상 제작 회사를 찾았습니다. 카메라로 이승현 아나운서의 목소리와 이목구비, 표정까지 모두 담았는데요. 유전의 힘이 3분 인터뷰 영상으로 딥페이크 영상 제작이 가능하다고요. 여러분도 물 많이 드세요. 아까 전에 촬영했었던 이미지를 각 프레임 단위로 분석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촬영한 영상의 길이만큼에 대한 데이터이고요. 이게 전체가 2160장 정도 됩니다. 다양한 표정이 또 이렇게 많으면 많을수록 자연스러운 표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표정들을 학습시키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입모양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입모양별로 저희가 또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미지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영상의 퀄리티가 더 올라가게 되고요.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더 안정적인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학습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은 과연 어떨까요? 무엇이든 식구분들 안녕하세요. 저 승현이에요. 제가 오늘 좀 어려운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무엇이든 식구분들 안녕하세요. 저 승현이에요. 제가 오늘 좀 어려운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연 진짜는 어느 쪽일지 스튜디오에서 공개합니다.
네. 이 중에 한 분은 아닌 거라는 거잖아요. 네네. 왜 이렇게 놀래요? 뭐 나보고 뭐 박쥐 눈인지 뭐 매 눈인지 알아보더라고요. 이게 아시겠어요? 네. 저는 감이 좀 왔어요. 왔어요? 누가 진짜 1번이에요. 네. 왜냐면 우리 네. 이승현 아나운서가 이렇게 아나운서답게 네. 굉장히 이렇게 좀 바르고 좀 우아한 모습으로 인터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안젤리나 졸리 닮은 그 입 모양이 있잖아요. 예, 입술이 두텁죠. 네, 보니까 우리 이승현 아나운서 1번? 1번? 네. 저는 2번 같은. 2번? 양손 진짜 제가? 네. 아니, 근데 저는 제가 봐도 모르겠는데요. 누가 진짜인지. 일단 뭐 항상 옆에서 지켜보는 제가 정확하게 압니다. 네. 2번입니다. 2번이에요? 네, 우리 또 누나의 또 착한 눈빛, 그렇지. 그리고 튀어나온 입, 광대 이런 거 딱 봤을 때 2번이 정답입니다. 저 정답 진짜 궁금하거든요. 모르겠어요. 정답 빨리 공개했으면 좋겠는데요. 방금 보여드린 이 영상을 가지고 길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인터뷰를 진행한 게 있대요. 그 결과도 궁금합니다. 보시겠습니다. 시민들의 실제 반응은 어떨까요? 너무 똑같네. 구분이 힘들었어요. 이상할 정도로 헷갈리세요. 좀. 어떤 게 진짜 같으세요? 왼쪽이 진짜 같은데요. 나는 왼쪽. 왼쪽? 진짜가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이 진짜 같아요. 왼쪽이 자연스럽고 오른쪽은 좀 더 인위적인 것 같아서 나는 왼쪽이 확실하게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오른쪽 인물은요. 네. 그 이제 핏기가 없어. 오른쪽이 더 부자연스럽게 얘기한다고 생각해서 어떤 부분이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말투가 가장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보니까 여기는 많이 왼쪽에는 많이 이제 리메이크 했어. 약간 왼쪽은 말할 때 좀 어눌하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계속 말하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약간 이렇게 좀 끊기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아니, 구분은 못할 것 같아. 의심 없이 봤을 때는 그냥 AI라고 생각 못하고 받아들일 것 같아요. 진짜 가족한테서 이런 영상이 왔으면 구분하기 힘들고 진짜 내 가족을 못 알아보지도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네요. 과연 어느 쪽이 진짜일지 스튜디오에서 공개됩니다. 길거리 시민분들도 진짜 이렇게 보시고서 막 헷갈려 하시잖아요. 네. 전 분명히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신뢰감 있어 보였는데 참 어렵습니다. 승현 씨가 그러니까요. 이쯤 되면 제일 무서울 것 같아요. 예, 네. 저도 저를 못 찾겠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뭐 아침마당 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뭐 황금년 뭐 나름 어르신들한테는 인지도가 조금 있는 20년 차 아나운서인데 어르신들은 맞추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예, 조금 더 예뻤다면 아이들도 맞출 수 있지 않았어요? 충분히 아름다워. 근데 너무 헷갈려. 진짜 모르겠어요. 남녀노소 네. 다 헷갈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사실 계속 얼굴 보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실제 모습도 네. 막 AI처럼 연기한 거 아니죠? 예? 일부러 막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 거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 그냥 딱 한 번만 저 화면을 찍었고 네. 나머지 화면은 그냥 어떻게 모르겠어요. 양상국 씨는 어땠어요? 근데 저는 근데 두 개 다 솔직하게는 두 개 다 예쁘죠? 예쁜가? 아니 솔직히 아니 근데 둘 다 너무- 누나 같아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러니까 소장하고 싶고 아니 좀 멀어질게요 저는. 점점 정답은 지금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빨리 정답이 보고 무엇일지 싶어요. 화면 네. 한 번 더 볼까요? 네. 화면으로 한 번 더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한번 골라보세요. 네. 무엇이든 식구분들 안녕하세요. 저 승현이에요. 제가 오늘 좀 어려운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무엇이든 식구분들 안녕하세요. 저 승현이에요. 제가 오늘 좀 어려운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시 보니까 2번이 진짜 같습니다. 2번이 진짜 네, 같아요. 그 조금 더 표정 묘사라든가 이 호흡이 더 리얼해요. 리얼. 네, 저는 박주 2번 같습니다. 아나운서도 바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 그대로 1번 가시겠습니까? 아니, 저 근데 약간 1번에서 네. 그 말하고 입술이랑 한 0.1초 차이 나는 거 좀 느꼈어요. 두 번째 보니까. 바꾸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내 눈 박주 아나운서께서 답을 바꾸신다고요? 아니 근데 또 1번 같긴 일단 1번 유지. 유지. 예,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답이 교수님 답 뭔가요? 뭐예요? 네, 정답은 바로 이제 우측에 있는 2번 영상이 실제 이승현 아나운서였습니다. 방금 맞췄네요. 네, 1번 영상의 경우에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서 만든 영상인데요. 실제로 이승현 아나운서께서 말을 하고 계시는 립싱크까지 정밀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실제로 한 2, 3일 정도의 작업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립싱크가 살짝 안 맞는다라든지 조금만 영상 퀄리티가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실제 몇 분, 적게는 진짜 몇 분 만에 만들 수 있는 영상들이 요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나
집에 가서 다시 보기를 또 봐야겠어요. 복습해야겠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근데 정말 뭐 연예인 또는 뭐 아나운서는 이제 알려지고 방송에 나왔으니까 저렇게 또 쉽게 이용하다 보다 하는데 요즘 또 일반인 사진 가지고 합성해서 또 만들어내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일반인으로 만들어낸 가짜 사진들은 어떤 범죄에 이용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일반인을 대상으로 딥페이크를 활용해서 합성 음란물 사기 아니면 협박 사건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2021년도에 156건이 접수됐다면 전년도에 180건으로 느는 등 이런 사건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우리가 집계하지 못한 통계까지 합친다면 아마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저희가 그 검거된 범죄자들의 연령을 분석해 봤더니 정말 놀랍게도 10대가 가장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0대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접근이 쉽고 그만큼 사용이 용이하다는 것이 아닌가라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또 올해 이슈가 됐었던 사건 중에 미성년자, 그 중학생들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지인들의 얼굴하고 이 음란물을 합성해서 자기들끼리 그 영상을 공유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했던 만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가져야겠습니다. 네. 그 최근에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도 가짜 합성 음란 영상이 뉴스에 소개된 바 있거든요.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유포를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2020년에 개정된 성폭력범죄처벌법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사람뿐만 아니라 유포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 영상을 보는 행위 그리고 소지하는 행위도 처벌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게 벌금이 나와도 그게 성폭력 전과거든요. 그래서 평생 남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취업을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할 때 엄청난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최근에 사회적 분위기는 이제 초범인 경우에는 선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더 처벌이 강화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아까 이제 우리 유경인들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10대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데 부모님들 혹시 자녀들이 여기에 연루되어 있지 않은지 그런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말씀드리는데 절대 해서는 안 될 일 중에 하나라는 건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녀 교육 시킬 때 꼭 이 디지털 문화 관련해서 부모님이 좀 교육을 잘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애 키우는 입장에서 이렇게 기술이 자꾸 발전하고 또 법은 또 한 발자국씩 또 늦게 가니까 신경 쓸 게 많더라고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3가지 지금 저희가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나오신 전문가 3분께서 이것에는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라면서 3가지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정말 의외의 것들이 들어있는데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범죄 관련된 것에서 이것. 가족에 속지 마라. 가족이요.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가족이 나왔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유혜영 경위님? 네, 범죄자들이 참 활용하기 쉬운 게 바로 가족 같은데요. 실제로 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서 자녀의 얼굴로 합성해서 유괴에 납치했다고 협박을 하거나 혹은 아내나 남편인 척 이렇게 영상통화, 화상통화를 해서 지금 급하니까 돈을 이체해라 아니면 물품 대금을 좀 대신 이체하라고 해서 하는 형태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20대 여성에게는요. 이런 일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불법 대부업체가 인증 절차라면서 어떤 앱을 하나 깔게 합니다. 앱을 깔면서 인증을 딱 하면 내 얼굴이라든가 이제 신상이 범죄자한테 가게 되고 범죄자가 그것으로 또 합성 음란물을 만들어서 돈을 달라고 협박을 하거나 돈을 보내지 않으면 또 그것을 실제로 지인이나 가족에게 보내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수상한 URL 또 어플은 함부로 깔면 안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KBS에 군내 은행이 있는데요. 그 은행 앞을 지나갔다 보면 이렇게 소년, 그러니까 아들 사진 같은 거죠. 소년 사진에다가 이렇게 마스크 같은 걸 씌워서 이렇게 범죄자를 약간 합성해 놓은 사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을 솔직히 조금 했었는데 오늘 방송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 가족을 사칭한, 그러니까 내 가족으로 위장한 범죄자들이 나에게 접근할 수 있다. 요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겠네요. 그리고 수상한 URL이나 어플은 절대로 까시면 안 네. 됩니다. 자, 이어서 우리 양소영 변호사님의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두 이번엔 번째는요. 뭘까요? 짜라란.
사랑에 속지 마라. 너무 이거는 뭔가 가슴이 아픈데요. 이게 무슨 그러게요. 말이죠? 사랑 괄호 열고 범죄죠. 사랑 범죄. 사랑을 빙자한 범죄인데요. 로맨스 스캠이라고 여러 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점점 피해 횟수도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55억 원 정도 피해 금액이 발생할 만큼 굉장히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에는 이제 문자나 SNS 통해서 뭐 서로 간의 안부를 주고받으면서 시작되고 약간 뭐 애정 관계로 발전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 옛날 같은 그런 뭐 추억 돋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영상 통화까지 하는 수법으로 진화가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 이제 아나운서 2개 1번, 2번 구별을 했는데 저는 사실 2번을 고르긴 골랐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2개가 비교가 가능하니까 고르지 정말 1번만 보여준다면 그거 가짜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다 보면 정말 더 소름 끼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아까 1번만 보여줬으면 다 속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네. 맞습니다. 근데 참 속상한 게 이제 진짜 사랑은 우리가 믿어야 하지만 그러니까 가짜 사랑이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 사랑인 척하는. 근데 알고 보니 대상도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과 내가 연락을 하면서 친밀감을 쌓고 그리고 범죄에 이용된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 이게 피해 사례 좀 예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어떤 50대 남성의 이야기인데요. SNS 상에서 미군 여군으로 지금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여성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특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군인이라는 신분은 굉장히 좀 확실하잖아요. 네. 국가의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봉도 확실하니까 이 여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뢰를 갖게 돼서 사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앞으로 이제 결혼하고 싶다 이런 의사표시도 하면서 한국에 이제 계속 살고 싶은데 가면 미국 가서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저 정리를 하고 오겠다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믿고 기다리려고 하는데 급히 연락이 온 겁니다. 내가 지금 계좌가 좀 묶여서 갈 돈이 좀 없다. 내가 가가지고 정리하고 돈을 가지고 와서 갚아주겠다 하니까 뭐 믿을 수밖에 없죠. 그다음 미군은 뭐 군인 연봉이 있고 연금이 있으니까 뭐 당할 일도 없겠다 생각을 하고 돈을 붙여줬는데 그 뒤로 연락이 잘 안 되는 거죠. 바로 이제 그 로맨스 스캠에 당한 겁니다. 네. 이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정말 저도 이제 기사를 보면서 이게 가능한가 했는데 일론 머스크 아시죠? 네. 큰 자동차 회사를 운영하는 일론 머스크가 접근해서 사랑을 속삭이는 겁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하는데 화상도 이렇게 보여주고 화상 통화까지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구별이 안 된 상황인데요. 무려 7천만 원 정도 송금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약간 굉장히 공식적으로 믿을 수 있고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 대해서 그 신뢰를 이용해서 범죄에 이용하는 거죠. 원래 네.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 씌인다고 하잖아요. 네. 아 정말 그러니까 애정이 싹 트면 안 보일 것 같아 콩깍지 씌.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박주아 아나운서한테 영상 통화가 왔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계좌가 정지돼가지고 좀 7천만 원만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저는 오히려 저기 저 화성에 신혼집 마련해놨다고. 정말요? 화성에. 저 화성 가보고 싶어요. 막 같이 갈 수 있어요. 자동차도 하나 주겠다. 뭐 이런 거 하면은 이게 또 흔들릴 수 있어요. 자동차 설득돼요. 고민되네요. 네. 차박 설때 오래돼가지고. 사랑하는 사이라면 절대로 이런 거 요구하지도 원하지도 않습니다. 로맨스 스캠일 확률이 높으니까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광집 교수님의 키워드 보겠습니다. 호의에 속지 마라. 이거는 무슨 말인가요? 네, 제가 준비한 키워드는 호의에 속지 마라입니다. 최근 딥페이크 앱이나 관련 프로그램의 접근성이 너무 좋아져서 뭐 취미나 뭐 주변 분들을 합성해주는 케이스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다가 한 발짝 더 나가서 지인의 얼굴을 사진을 합성해서 음란 영상을 만들어서 배포한다면 크게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딥페이크 범죄 사례를 보면 뭐 63% 정도가 지인 사진을 도용했다고 할 만큼 지인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이걸 합성해주고 악용하는 범죄가 더 성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합성을 뭐 부탁하는 사람을 협박하기도 하고 합성을 당한 당사자를 협박하기도 하고 혹은 뭐 음란 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사실 저도 그랬지만 엄마들 보면 뭐 가족 사진뿐만 아니라 귀여운 아기 사진 이렇게 막 많이 올리잖아요. SNS 같은 데. 네. 근데 이런 사진들도 이렇게 디지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그러니까요. 딥페이크 범죄에 노출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경위님? 네, 아무래도 우리가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기보다 예방을 하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요. 우선 요즘 SNS 활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그 실시간으로 막 SNS로 올려서 그 사람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먹고 어디를 갔었는지 그것을 알 수 있을 정도인데요. 이렇게 SNS에 내 사진이라든가 음성을 자꾸 올리다 보면 범죄자의 표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진의 각도를 뭐 정면 사진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막 측면, 옆면 다 올리게 되면 진짜 범죄자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또 가족이나 지인과의 통화 중에 우리가 뭐 금전 인증샷이라든가 아니면 신분증 사진이라든가 여권 같은 것을 주고받은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사진첩에 보관하게 된다면 그 내 휴대폰의 사진첩이 털리면 내 인생도 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부득이하게 가족하고 이렇게 금전 거래를 뭐 유선상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 가족만 알 수 있는 고향이 어디였지? 자기 음력 생일이 언제지? 아니면은 우리만 알 수 있는 우리 별명이 뭐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확인, 인증 절차를 조금 걸쳐야겠습니다. 네. SNS는 많이들 하시고 사진도 올리니까 이게 범죄에 악용된다는 사실이 두렵네요. 저는 SNS를 안 하는데 우리 네. 이재성 아나운서는 SNS를 활발히 하고 막 팔로우도 많잖아요. 저도 궁금해서 들어가 봤는데 거기 좋은 사진 많더라고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만 있는 줄 알았더니 막 요즘 영어가 좋다 진행하니까 그 홍보하는 것도 있고 막 상 받은 사진도 있고 어디 여행 간 사진도 좀 있는 것 같고 신혼여행가 이거 참 좋았는데 네, 좋았는데 이게 또 네.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니까 이제는 좀 약간 선별해서 올려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뒷모습만 올려야죠. 뒷모습만 올리면 저인 줄 알까요? 고민이 되네요. 자, 그렇게 디지털 범죄로부터 누구나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티벗으로 퀴즈 올려드렸는데요. 정답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승현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네, 정말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디지털 범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답은 잘 맞춰주셨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오늘 정답 궁금하네요 하고 온준이 쓰시는 분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첫 번째 퀴즈 정답부터 살펴봅니다. 첫 번째 퀴즈는 이거였습니다. 재미로 만든 음란 합성 사진 처벌될 수 있을까요? 자, 시청자들의 선택 볼까요? 이렇게 답하셨네요. 처벌될 수 있다. 95% O라고 답을 해주셨는데요. 양 변호사님 정답은요? 네, 정답은 O입니다. 많은 분들이 맞춰줘서 너무 다행인데요. 자, 재미로 만들었는지 돈을 벌려고 만들었는지 그거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일단 음란 합성물을 만들었다는 거, 모욕적인 걸 만들었다는 거, 성적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이 됩니다. 근데 이걸 제작하거나 편집에 가담한 경우 당연히 처벌이 되고요. 그다음에 나는 그냥 재미로 한번 만들어봐 라고 의뢰를 했다 하더라도 의뢰한 사람도 사실 의뢰를 하니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주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한 경우에도 처벌이 되니까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을 좀 안내해 드릴게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중형으로 처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의뢰를 해서도 안 되고 만들어 달라고 해서 편집해 줘도 안 되고 그렇다는 거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럼 두 번째 퀴즈 정답 살펴볼게요. 두 번째 퀴즈는 이거였어요. 만나서 건네준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보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정답 보기 전에 정말 갈수록 똑똑해지고 진화하고 있는 우리 양상국 씨 선택을 들어보겠습니다. 저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보이스피싱 돈인지 이게 뭐 어떤 돈인지 모르고 그냥 저한테 줬기 때문에 저는 받았을 뿐이기 때문에 저는 건네줬기 때문에 저는 죄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면에서 하는 거는 보상을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저 과연 시청자들은 어떻게 선택을 하셨을지 보겠습니다. 오, 막상막하네요. 오가 그래도 54%로 아주 근소한 차이로 많았는데 보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교수님? 네, 정답은 O가 맞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셨던 게 작년 10월 말까지는 보상이 안 됐었거든요. 이렇게 직접 만나서 금전을 보내는 것을 대면 편지형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데요. 2023년 11월 1일부터 보상이 되게
만들어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동안은 얼굴을 보고 아까 양상국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얼굴을 보고 돈을 줬기 때문에 그 피해 금액 아니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어서 보상이 안 됐었는데요. 이제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그 범죄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이 되고 또 얼마의 금액을 사기꾼한테 줬는지 확인이 된다면 그 사실을 경찰에서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금융기관에서 그 사기에 연루된 계좌를 정지하고 그러고 나서 환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상이 이제는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답니다, 상국 씨. 예. 자, 그러면 마지막 티버 퀴즈 살펴볼게요. 이거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도용된 내 사진과 영상은 지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청자들의 선택 보겠습니다. 지울 수 있다. 압도적으로 78% 많았네요. 자, 이 정답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정답은 O입니다. 지울 수 있습니다. 네,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그 지원을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를 2022년부터 운영 중이고요. 다양한 기술로 피해 영상을 찾아내는 기술 또한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람이 일일이 찾아내는데 평균 2시간 정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면 최근에는 AI 기술로 3분 이내에 찾아내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런 관련된 영상들을 찾아내면 자동으로 삭제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에 노출이 되거나 경험이 있으시면 대부분 다 집에서 혼자 끙끙 앓고 계시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가까운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티벗으로 저희가 퀴즈 풀어봤죠? 네. 네, 티벗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KBS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티벗으로 퀴즈와 댓글 참여해 주시는 분 중에 5분 추첨해서 저희가 10,000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 선물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가 딥페이크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아주 딥하게 알아봤는데 얼굴 바꾸는 거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또. 네, 우리 또 아나운서다 보니까 목소리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요즘 목소리 흉내내는 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딥 보이스 범죄라는 것도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유경희님 나와 계시니까 요즘 이런 목소리 이용한 범죄의 흐름, 경향도 좀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2018년도에 피해 규모가 약 4천억 원 정도에서 2022년까지 7천억 원 피해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TF, 범정부 TF를 운영한 시점인 2022년 9월부터 점점 피해액이 감소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단 한 번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사건 처리부터 피해 규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 금융사기 통합신고 대응센터를 운영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면 편취형 사기는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또 성행하던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고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이런 딥페이크 범죄, 딥보이스를 활용한 또 다른 범죄로 진화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을 좀 안심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발생한 딥보이스 범죄 사례를 실화극장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두 분이 준비해 주셨는데요. 준비되셨죠? 레디, 액션! 띠리링. 네, 전화 받았습니다. 꿀꿀 신용금고의 이승현 대리라고 합니다. 내다 이승현 대리. 어머, 이게 목소리, 사투리, 저기 혹시 양 대표님? 대표님 어떤 일이세요? 아니 그 지금 당장 있잖아 그 우리 네네. 지급 보증금 있지. 예. 그거 좀 이체해 줄 수 있나? 네, 대표님 그럼 얼마 원하세요? 보자 한 480억? 예? 480억에 어머머머. 자, 그러면 잠시 본인 확인을 좀 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본인 정말 맞으시면 본인의 정확한 키가 몇 센티미터인지 소수점까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뭐 장난하나 그 내 키가 그 185.167이잖아. 정말 소수점까지 맞네요.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대표님 본인 맞으시니까요. 제가 바로 480억 송금 해드리고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자, 이제 다 보냈고. 자. 여보세요. 대표님. 대표님.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이오니 Please call again. 어머머머. 아니 발음도 이상하고. 이게 뭔 소리야. 대표님 왜 전화를 안 받아. 아니 분명히 사투리 말투 이거 다 똑같은데 대표님 맞는데. 어머 나 어떡해. 나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큰일 났네. 네, 잘
맞습니다. 480억을 어떡해요. 그냥 평생 못 갚아요. 이게 저희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양 변호사님 정말 무섭네요. 그러게요. 네. 2021년에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한 은행이 대기업 임원에게 이 전화를 받고 송금을 했는데요. 딥페이크, 딥보이스 피해 사건으로는 아마 세계 최대 규모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80억 원이에요. 제가 아까 그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3,500만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경희 님이 300 얼마 얘기하셨는데 이게 이제 최대 금액이고 480억 원입니다. 단일 사건으로 보면 최대 피해 금액이고 사실 뭐 우리는 통장에 이 정도 금액이 없기 때문에 내 일이 아니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사실은 규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나에게 또 해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대기업 임원, 거래하는 분들도 있지만 가족이 또 돈을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딥페이크처럼 얼굴이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더 쉽게 속을 수 있겠어요. 위험성이 높겠습니다, 교수님. 네, 딥보이스가 위험한 이유는 이 단순히 그 짧은 음성 파일만 가지고도 복제가 가능하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봤었던 딥페이크 영상의 경우는 최소 뭐 몇 시간에서 며칠이 걸렸었다면 이런 딥보이스 기술 같은 경우는 불과 몇 초의 파일만 가지고도 음성 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기술의 뭐 난이도라든지 비용이 저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비전문가들도 딱 실현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최근에 가장 큰 문제는 뭐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보다는 MZ세대들, 뭐 10대나 20대들은 사실은 뭐 카카오톡이나 다양한 파일들을 지금 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를 많이 사용하는 분들은 그만큼 정보 노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저희 각박하고 삭막하고 무서운 세상 딥보이스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는지 네. 기술이 저희가 실험 카메라로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공개할게요. 메이킨을 만나면 매일 아침 축제다. 생약 성분으로 부드럽게, 양약 성분으로 빠르게, 변비, 복부팽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킨. 배송이 안 왔다니까요? 2,000원께라면서요. 유산균, 장까지 가다 99% 사라지니까 닥터캡슐이 캡슐 배송을 시작합니다. 2중 캡슐로 1000배 더. 살아서 장까지 배송 완료. 닥터캡슐 유플레. 와우, 그렇게 많이? 연간 2만 번의 수질 검사만큼 놀라운 건 106개의 눈으로 철저히 모니터링한다는 것. 어떤 빈틈도 용납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믿는 물 체주 삼다수. 아는 동생이 치질인데 좀 참으면 낫겠죠? 얼른 치센 시작해야지. 먹는 약이라 진짜 편해. 오, 먹는 약? 근데 이거 네 얘기지. 약해진 혈관을 튼튼하게 먹는 약 치센. 치질 참지 말고 치센.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 디지털 범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전화 상담도 준비했거든요. 전화기 2대 열려 있습니다. 02-368-1171, 1172, 368-1171, 1172 이 2대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자, 아는 사람의 목소리로 보이스피싱 전화가 온다. 정말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과연 얼마나 위험한지 실험 카메라로 준비했습니다. 그 영상 함께 보시죠. 뭐야? 안녕하세요. 저 승현인데요. 이런 부탁해서 미안한데요. 제 딸아이가 다음 달에 좀 큰 수술을 받게 됐어요. 금액적으로 부담이 너무 돼서 도움을 조금 받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수술 받고 나서 바로 갚을게요. 아, 누나 뭘 또 갚아? 야, 승희 누나 지금 딸이 지금 무슨 수술을 한다는데? 내가 지금 휴대폰 받아봐. 내가 이거 또 돈이라도 한번 보내야 되겠네. 과연 돈을 송금했을지 스튜디오에서 알아봅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돈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돈을 제가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아니, 근데 목소리가, 진짜 저는. 돈 줄 알았어요. 아니, 왜냐면 너무 똑같고, 그리고 또 누나가 매일 또, 힘들다, 상구가 돈 없어 죽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저는 그런 전화를 진짜 한 적이 없는데 네. 제 목소리랑 너무 똑같은 목소리가 나와서 너무 무섭다는 생각과 함께 우리 상국이가 진짜 남동생이 하나 생겼다 저에게 돈을 진짜 주려고 했잖아요.
평생 누나가 네 동생 삼을게 진짜. 평생 돈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유 왜 좀 뭉클해지네요. 네. 무섭기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저희의 실험은 그냥 아름다운 결과, 애정 확인으로 끝이 났지만 만약에 실제로 정말 이런 전화 받았다면 진짜. 돈을 보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네.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만들어야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딥보이스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딥보이스 제작을 위해 녹음 중인 이승연 아나운서. 아이들도 신나하고 저도 정말 신나더라고요. 저는 다양한 어투와 목소리를 수집해 더욱 정교한 딥보이스를 만듭니다. 중이에요. 이승연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만들어낼 멘트를 입력하면 작가님, 저 이승연이에요. 근데 진짜 비슷해요. 진짜 통화할 때 목소리 같아요. 컴퓨터가 반복된 학습을 거치면 더욱 실제 같은 딥보이스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KBS 미녀 아나운서 이승연입니다. 실제 목소리와 구분이 힘들 정도의 딥보이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아, 그러니까 컴퓨터가 공부를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승연 아나운서 목소리를 가지고 공부를 막 해가지고 우리가 문장을 입력하면 네. 실제로 말하는 것처럼 구현해주는 와 무서워요. 이거 이런 기술 막을 방법 없어요, 교수님? 예, 그 AI 기술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사실은 아까 보셨던 영상들이나 이런 딥보이스 것처럼 그 개인의 역량으로 구분하기가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한 건 뭐냐 하면 이런 AI 기술을 또 구별하는 기술 또한 좀 더 고도화된 AI 기술로 구별이 가능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하는 기술이 또 나올 수 있고. 네, 지금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악용하는 사례들이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각각의 AI가 갖고 있는 특장점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고도화된 AI가 찾아내서 그 부분에 대한 구별하는 것들이 조금 더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정부라든지 각각의 기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이 완벽하게 나와지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예방하는 방법밖에 최선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말씀 듣고 좀 속상한 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내 눈썰미, 내 귀, 뭐 이걸로는 판단하지 못하는 단계가 온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앞으로는. 왜냐면 AI 기술이 점점 발달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걱정입니다. 기술이 점점 진화하면서 목소리도 똑같아지잖아요. 네. 저는 궁금한 게 그러니까 목소리 똑같아서 속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전화가 오면 그 번호가 찍히잖아요. 그럼 누가 전화하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경위님? 네, 예전에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거나 아니면은 뭐 친구 전화를 빌려서 전화를 했어라고 했다면 요즘에 만약에 여러분의 휴대폰에 저장된 뭐 내가 저장했던 그 이름 그대로 전화번호와 뭐 엄마면 엄마, 뭐 남편이면 남편, 딸이면 딸로 전화가 온다면 당연히 받으시겠죠. 그쵸. 실제 있었던 사례를 예를 들면요. A 씨가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휴대폰에 엄마라고 저장된 번호 그대로 내 휴대폰에 엄마라고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엄마 하고 이렇게 받았더니 왜요? 엄마 큰일 났어. 엄마 친구 보증을 샀는데 그 친구 연락이 안 돼서 엄마가 잡혀왔어. 그래서 다시 확인을 했어, 이 딸이. 이 엄마 번호가 맞나? 그래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송금하려다가 말고 이 딸이 그래도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교육을 들었기 때문에 전화를 끊고 엄마 바로 전화할게 하고 왔던 전화 통화 목록 그대로 다시 전화를 거뒀는데 그것도 왜 아직 안 보내고 뭐해? 해서 송금을 하려는 차에 다행히 회사에서 회사 동료가 엄마 휴대폰으로 회사 전화기로 엄마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더니 엄마는 집에 그냥 계셨던 것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이렇듯 우리 휴대폰에 저장된 번호 그대로 오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범죄가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옆에 있던 회사 동료가 정말 큰 도움 준 것 같은데 이거 엄마 번호로 전화 온 걸 어떻게 걸러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엄마 번호로 전화 온다는 게요? 궁금합니다. 네, 김 교수님. 네, 보통 우리 휴대전화 번호 같은 경우는 010을 제외하고 8자리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휴대전화 같은 케이스가 010을 제외하고 뒷자리 8자리를 인식해서 아는 사람의 이름이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번호를 보고 그 앞쪽에 봤었을 때 국제 번호가 떠 있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 대부분 다 이런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보셨을 때
그 전체 전화번호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 전화번호 이게 8자리만 일치해도 이렇게 뜬다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처음 알았네요. 앞에가 010이 아니라 0702여도 뒤에만 똑같으면 네, 맞습니다. 뭐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뜬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무섭다. 정말 이게 디지털 관련돼서 계속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늘어가지고요. 정말 공부를 해야 피해를 당하지 않겠구나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저희가 2대의 전화 마련해놓고 상담해드렸는데요. 디지털 범죄에 관련된 상담 전화 어느 정도 들어왔을지 궁금합니다. 안미연 변호사님, 네, 오늘 어떤 상담하셨어요? 네, 그 사기 피해 구제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예방이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무조건 적극적으로 경찰 신고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형사 절차를 통해서 형사 배상 명령이라던가 아니면 양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 신고를 통해서 형사 절차를 반드시 좀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옆에 함께해 주셨던 이재영 교수님께서는 어떤 답변 해주셨나요? 네, 아무래도 딥보이스, 딥페이크에 대한 예방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평소 알고 있었던 지인의 행동이나 말투가 조금 다르다거나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직접 전화를 걸거나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드렸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 한 번만 더 알려드릴게요. 02-368-1171 1172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 지금 피싱 범죄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런 피싱 범죄요, 원천 차단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화면 통해서 배워볼게요. 초간단 보이스피싱 예방법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먼저 A 회사의 휴대폰으로 연락처 차단하는 법. 통화 버튼을 누르면 최근 통화 목록이 쭉 뜨는데요. 전화번호 옆 I 아이콘을 누르면 여러 가지 버튼 중 가장 하단에 있는 발신자 차단 버튼을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락처 차단 버튼을 누르면 완료. 006으로 시작하는 국제전화와 02로 시작하는 광고전화까지 모두 차단할 수 있다고요. 다음 S회사의 휴대폰으로 배워봅니다. 상단 바를 내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 설정 화면에서 밑으로 조금만 내리면 보이는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버튼을 눌러주세요. 밑으로 내리면 보이는 보안 위험 자동 차단 버튼을 눌러주면 사용 안함이라는 글씨 옆에 위치한 회색 버튼이 보입니다. 버튼을 누른 후 사용 중이라는 파란 글씨로 바뀌면 설정 끝. 사용 중으로 변경해야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어플 설치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1분 안에 할 수 있는 초간단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예방해보세요. 어머 세상에, 저 이거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었어요. 네. 저 따라했는데 어렵지 않거든요. 이거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회색이라서 저도 이렇게 파랑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저희 다시 보기 가능하거든요. 방송 보시면서 지금 못 따라하신 분들 계시면 KBS 플러스 앱 설치하시면 무료로 저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까 꼭 따라서 하시면 좋겠어요. 네, 양상욱 씨도 따라 하시네요. 보니까. 아, 저도 이게 사용 중이 안 돼 있어가지고 어허. 저 지금 했거든요. 네. 야,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 전 재산 다 나갈 뻔했어 지금. 와. 이거 어르신들도 꼭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예. 좀 부모님 것도 좀 해드리고 자녀 것도 같이 온 가족이 하면 좋겠어요. 혹여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 어르신들 계시다면은 통신사에 전화 상담하시거나 우리 길 가다 보면 대리점 있잖아요. 네. 대리점에서도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걸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생활 밀착형 범죄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까 티벗에도 반응이 뜨겁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티벗에 어떤 내용 올라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이제 우리 디지털 관련된 범죄 얘기를 해볼까요? 네, 디지털 범죄에 관해서 총망라하고 있는데요. 티벗에 어떤 내용 올라오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현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네, 그 어느 때보다도 티벗에 굉장히 많은 궁금증과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뭐 옥색 치마 쓰시는 분, 저도 얼마 전에 카드 발급됐다고 문자 와서 당할 뻔했네요. 정말 생각할수록 떨리기도 하고 화가 납니다. 조심해야겠습니다. 이런 글들을 올려주셨는데요. 자, 궁금하신 점들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개나리 소녀라고 쓰시는 분.
21년도 12월쯤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대포 통장이 연루됐습니다. 사건이 종료가 됐는데 계좌를 언제쯤 새로 개설할 수 있나요? 월급 통장 그리고 적금 통장 만들어야 하는데 답답합니다. 이런 글이 올라왔거든요. 변호사님. 네,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대포 통장이 연루가 됐기 때문에 2021년에 연루가 됐으면 약 3년 정도 대포 통장을 빌려준 명의인이기 때문에 이 계좌 개설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경까지는 계좌 개설 변경이 좀 어려우실 텐데요. 근데 만약에 이게 불이건이 됐다거나 나는 무혐의를 받았다 이런 결정문이 있으면 은행에서 좀 배려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일단 그 계좌는 사용이 안 되지만 새로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 궁금한 점 또 살펴볼게요. 나나사랑 쓰신 분. 아동 딥페이크도 영상들이 돌아다닌다니까 너무 무섭습니다. 이런 영상을 만드는 사람 말고 그냥 이제 갖고 있는 사람도 처벌이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경위님께서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허위 영상물인 경우 우리가 뭐 바로 구속을 한다거나 법정 최고형을 받기는 어렵겠지만 그 영상물이 아동, 청소년인 경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동, 청소년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어떤 표현물이라든가 미성년자로 인지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아청법으로 처벌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복을 입은 사진에 성인 얼굴을 합성한 경우로 우리가 아청법 소지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징역 1년 이상의 법정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절대 소지하지도 만들지도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만들지도 갖고 있어서도 절대 안 됩니다. 자, 궁금한 점 한 개 더 살펴볼게요. 불법 대부업체가 인터넷에 올린 개인정보도 삭제할 수 있나요? 라고 궁금증 올려주셨는데 경위님이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모든 사람은 내 개인 정보에 대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있는데요. 불법 대부업체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 이상하게 수시로 전화 걸려오는 광고 업체들 있잖아요. 제 개인정보 어디서 수집했죠? 지금 당장 삭제해 주세요. 라고 말을 내가 본인이 요구하면 반드시 그걸 삭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법 대부업체에 전화해서 내 개인정보 지금 당장 삭제하라고 어디서 소지했냐 그거를 증명해라라고 주장하면서 삭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티버통에서 들어온 질문까지 알아봤습니다. 근데 방송하면서 정말 점점 자신감이 떨어져요. 저는 저런 범죄 잘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어렵겠다. 정말 조심해도 걸리시는 분들 주변에 계실 것 같고 이럴 때 저희 대처법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장이 무방비로 털리는 경우를 막기 위한 대처법.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자, 첫 번째 대처법은요. 1분 만에 세이프! 계좌 정지 서비스 신청하기예요. 네,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어떻게 1분 만에 계좌 정지가 가능한가요, 경위님? 네, 제가 1분 만에 계좌 정지할 수 있는 방법을 1분 안에 아주 짧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라는 것을 검색창에 치시고요.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 혹은 내 계좌 한눈에를 치면은 딱 이 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는데요. 그쪽에서 좌측 상단에 내 계좌 한눈에를 클릭하신 다음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하신 후에 로그인하시고 바로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계좌가 한꺼번에 정지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내 범죄에 연루된 게 아닌가라고 의심되시는 분들은 한번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분 만에 세이프 가능하시겠죠? 가능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 보시면서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시면요 잊어버려요. 예, 방송 끝난 다음에 진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절차를 좀 손에 익혀 두셔야 막상 그 상황이 닥쳤을 때 바로 적용할 수 있거든요. 1분 안에 해야 돼요. 메모해 놓으시고 또 동영상으로 촬영해 놓으시면은 다 숙지가 가능하겠습니다.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아나올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대처법 알아보겠습니다. 주세요. 자, 두 번째 대처법은요. 예방을 철저히 명의도용 방지 신청하기인데요. 이거 어디에다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김광집 교수님. 네, 이건 사후 조치가 아니라 그 보이스피싱이나 딥페이크 범죄의 그 피해를 예방하는 아주 간단하고도 스마트한 방법입니다. 전화 한 통 혹은 손가락 하나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터넷으로 하실 수 있고 모바일 앱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케이스에는 좀 가까운 통신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통신 3사 지점이나 뭐 직영점 등을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신분증만 방문하시고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좋은 거는 뭐냐면 통신 3사를 각각 방문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그중에 한 곳만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여러 가지 서비스 가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휴대폰 도용 위험이 있으시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미리 사전에 가입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알아볼 피싱 범죄 대처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세요. 이미 털렸다면 바꿔라. 주민등록번호 변경하기인데요. 어머, 네. 주민등록번호 변경돼요? 평생 가는 거 아니었어요? 네, 저도 이 제도가 있는 거를 방송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네. 이게 실제로 2014년에 신용카드 회사에서 개인정보가 전부 다 오픈해서 다 털렸다 이런 기사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2017년 5월에 이 제도가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시고 있는 게 사실은 이게 주민번호가 변경이 되면 각종 서류가 전부 다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함부로 변경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잘 허가가 되지 않고 그래서 하지만은 그래도 이 제도가 있어서 내가 꼭 필요한 경우는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나면서 주민번호가 많이 털려서 내가 자꾸 피해자가 되고 있다면 이걸 신청하면 되는데요.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청을 하시면 동사무소 가서 신청을 하시면 나중에 거기서 이제 구를 거쳐서 심사위원회까지 가니까요.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데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90일 정도 단축됐기 때문에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게 일단은 참 다행인데 그것도 이제 시간이 걸리고 번거로울 수도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현재 지금 나의 주민등록번호를 잘 지키는 것 같고요. 아까 방송 중에 알려드렸지만은 그러니까 편의를 위해서 여권이나 신분증 사진 찍어가지고 사진 갤러리에 보관하시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되겠어요. 저도 사실은 있는데 오늘 네. 방송 끝나고 바로 삭제할 거고요. 네. 그때 찍어서 사용하고 지우는 거 꼭 습관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티벗으로도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이승현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예, 제가 오늘 좀 바쁘네요. 자, 티벗에 또 어떤 궁금증이 올라와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 웃으며 살기 아이디 쓰시는 분. 보이스피싱 당한 걸 알아차렸다면 대처법이 따로 있을까요? 진짜 막연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어떤 순서로 대처를 해야 될지 진짜 궁금한데 경위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여러분 옆에는 그냥 경찰이 항상 있습니다. 저희 24시간 365일 휴무 없이 항상 돌아가고 있고요.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걸 알 때는 그냥 112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하시면 지금 원스톱으로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혹시 아직 신고를 안 하셨다면 그냥 지금 당장 112 전화 걸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제일 먼저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는 계좌에서 돈이 나가는 게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네. 지급정지부터 일단 하시고 112에 신고하시면 더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선 지급전지 신청 후 신고 일단은 또 1분 만에 계좌 정지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랑 똑같은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이 여기 계세요. 네. 나나사랑이라고 쓰시는 분, 딥보이스. 그러면 양상국 씨 같은 이 사투리까지 딥보이스가 따라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 네, 실제로 양상국님의 목소리를 딥보이스를 사용한다면 사투리까지 가능하고요. 지금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실제로 저희가 언어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글로벌 진출이 힘들잖아요. 근데 그 억양을 학습한 다음에 외국어로 저희가 타이핑을 하게 되면 외국어 발음까지 완벽하게 구현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양상국 씨 목소리를 외국어 발음까지요? 네. 아니 근데 제가 사투리를 안 쓰는데 사투리가 돼요 그게? 아 지금 표준어로 얘기 저는 잘하고 있는 방송이니까 거잖아요. 계속 표준어로 얘기하고 있었죠. 근데 저는 오늘 방송 보면서 집 전화를 없애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한테도 전화 오는데 그 가족이 정말 그 상황에 처해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그 전화로 다시 하면 또 그 전화를 받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집 전화를 사실 좀 없앨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놔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이 딥페이크 자체가 영어가 딥러닝 플러스 페이크입니다. 그러니까 깊게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깊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비슷하게 표정도 따라할 수 있고 말투도 따라할 수 있는 것처럼 그걸 AI가 계속 공부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보다 더 빠른 속도로. 그러니 사투리, 뭐 영어, 일본어 다 구사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오늘 그 유명인들을 활용한 그 딥페이크가 좀 유행한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아직까지 안 유명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에이, 왜 그러세요? 다행인 거죠. 교수님 하나 만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언제든 저희 만들지 마세요. 만들지 마. 제 거는 만들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네. 그죠. 나의 그 개인적인 그런 건 다 소중하니까요. 그러니까 딥, 깊게, 러닝, 공부해가지고 페이크, 내 사기치려는 그 범죄가 딥 페이크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네. 저희가 한 번만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가족인 척하는 가짜에 속으면 안 되고, 네. 사랑도 사랑에 속지 마라. 이거 좀 네. 슬픈 얘기지만 가짜 사랑. 네, 가짜 사랑은 네. 판별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의에 속지 마라. 네, 네. 호의. 이게 돈 가지고 호의 베푸는 사람 없습니다. 네. 이렇게 요점 정리해봤고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오늘 TV 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우리 가족끼리만 서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암호 몇 가지 좀 설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